먹어. 여보, 그 친구 와이프가 금요일날 친정 간다네. 그래서 친구 집에 혼자 있대. 아 그래? 근데 나는 진짜 괜찮다는데 자꾸 사람들이 와가지고 술을 그렇게 한 잔씩 흡입하라네. 너 가고 싶어?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내가 아기 태어나고 1년 동안 거의 친구들 한 번도 못 만났잖아. 그럼 그렇지. 그러니까 여보 괜찮으면 갔다 와도 될까? 그래, 재밌게 놀다 와.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찹쌀 1kg을 준비합니다. 쌀을 깨끗하게 최소 5번 정도 씻어줍니다. 쌀을 씻을 때는 빙빙 돌려가면서 쌀알이 깨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씻어줍니다. 자, 이제 쌀을 불려주겠습니다. 하룻밤 정도 쌀을 충분히 불리겠습니다. 겨울에는 그냥 두셔도 상관없는데 여름철이나 날이 조금 더울 때는 이렇게 아이스팩을 함께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물누룩을 만들겠습니다. 이 다시백이 있으면 정말 편리한데요. 다시백에 누룩 100g을 넣어줍니다. 누룩을 종이컵 한 컵 꽉 채우면 100g이 딱 맞습니다. 이제 물 500ml 정도를 준비하고 여기에 누룩을 넣어줍니다. 누룩이 잘 풀리게끔 5분 정도 잘 섞어줍니다. 이 누룩물도 쌀과 마찬가지로 하룻밤 불려놓겠습니다. 물누룩을 만드는 이유는 누룩 속의 효모를 최대한 활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다음날 아침입니다. 불려놓은 쌀을 맑은 물로 2번 정도 깨끗하게 헹궈줍니다. 자, 쌀을 불려놓으면 쌀에 있는 철분 성분이 물에 녹아듭니다. 이 철분은 술맛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쌀을 헹궈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채반에 받쳐서 30분 정도 물을 빼줍니다. 이제 냄비에 물을 붓고 물을 끓여줍니다. 물이 끓으면 젖은 면보를 올리고 그 위에 쌀을 한 겹 정도 깔아줍니다. 빈틈이 없도록 쌀을 퍼뜨려주면서 수증기가 올라오는 쪽을 확인합니다. 이런 식으로 쌀이 하얗게 먼저 익어가는 구간이 보이는데요. 여기에 쌀을 한 국자씩 올려주면 실패 없이 고두밥을 찔 수 있습니다. 쌀을 다 올렸으면 뚜껑을 덮고 20분간 찌겠습니다. 쌀을 찌는 동안 발효통을 소독해줍니다. 물로 깨끗이 씻어서 말린 발효통을 소독용 에탄올을 이용해 소독해줍니다. 20분 뒤 찜기에서 고두밥을 꺼내 식혀줍니다. 선풍기를 이용해서 빠르게 뒤집어가면서 식혀주도록 합니다. 손등을 댔을 때 차가울 정도로 식혀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고두밥과 물누룩을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식은 고두밥에 물누룩을 넣어줍니다. 다시백에 있는 누룩은 손으로 쭉 짜주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정말 열심히 섞어줘야 합니다. 이 과정을 열심히 해야 술이 잘 익습니다. 자, 이 과정 대충 하면 절대 5일 이내에 술 완성 안 됩니다. 최소 15분은 섞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발효통에 술덫을 담아줍니다. 자, 발효통 주변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뚜껑을 닫아줍니다. 자, 하루에 한 번씩 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 15시간 뒤 모습입니다. 고두밥이 물기를 다 흡수해서 술이 뻑뻑해진 모습이죠.
도구를 깨끗하게 알코올로 소독하고 한번 잘 저어줍니다. 자, 12시간 뒤 모습입니다. 제법 물기가 생겼죠? 마찬가지로 잘 저어주고 뚜껑을 닫아줍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꿀팁 하나 나갑니다. 자, 제가 술이 필요한 날은 금요일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목요일에 술을 짜서 하루 정도 냉장 숙성을 시켜야 맛있는 술이 됩니다. 자, 화요일 오전 7시에 술을 빚었고 이 모습이 수요일 오후 9시의 술 상태, 즉 38시간 뒤 모습입니다. 자, 생각해보니 제가 화요일 아침 7시에 술을 만들고서 출근을 한 거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미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상태로는 아직 술이 되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자, 제가 시간이 촉박해서 현대 과학의 힘을 조금 빌렸습니다. 자, 당화력이 엄청나게 좋은 계량 누룩 5g에 물을 살짝 넣고 이스트 1티스푼을 넣어서 잘 풀어줬습니다. 자, 얘네들을 이제 술떠스에 넣고 잘 섞어주면 발효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자, 애초에 처음부터 계량 누룩과 이스트를 넣고서 술을 만드셔도 됩니다. 아니면 집에 이런 재료가 없으신 분들은 안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발효에 이틀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할 뿐입니다. 자, 계량 누룩과 이스트를 넣고 10시간 뒤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만든 지 48시간 정도 된 모습입니다. 벌써 아래에 술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잘 저어주고 다시 12시간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술 만든 지 60시간 뒤 모습입니다. 자, 술이 3분의 1 넘게 차올랐습니다. 저는 이제 걸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12시간 더 발효시킨 다음에 걸르시는 게 맛이 좋습니다. 자, 술을 담을 유리병을 열탕 소독해 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술이 아주 열심히 끓고 있죠. 네, 효모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샤 주머니를 이용해서 술을 걸러줍니다. 맛을 잠시 보겠습니다. 제법 달달한 요구르트 같은 술이 됐는데 약간 알코올 기운이 살짝 모자란 것으로 느껴집니다. 12시간 정도 발효가 더 됐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병에 담아서 추가로 숙성을 시키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병에 담을 때는 꽉 채우지 마시고 어느 정도 위에 공간을 남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숙성 중에 탄산이 나오니까 꽉 채우면 병을 열 때 넘칠 수가 있습니다. 이 주스병에 담은 술은 바로 냉장 숙성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와인병에 담은 술들은 12시간 정도 실온에서 숙성시키겠습니다. 실온에서 숙성시키기 때문에 조금 더 센 술맛이 나올 겁니다. 마찬가지로 꽉 담지 마시고 어느 정도 공간을 남겨두고 담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2시간 뒤에 뚜껑을 한번 조심스레 열어서 탄산을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드디어 금요일이 밝았습니다. 술을 잘 담아서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출근해서는 회사 냉장고에 술들을 잘 넣어놨습니다. 처음에는 회사분들도 신기해했는데 이제는 하도 가져오니까 별 신경도 안 쓰시네요. 그날 퇴근하고 친구네 집에 도착해서 막걸리 3병 모두 클리어했습니다. 다들 과일 향이 나면서 깔끔하다고 잘 먹네요. 병을 열 때는 이렇게 탄산이 아주 힘차게 나오니까 조심해서 열어야 합니다. 거의 3리터 정도 되는 양인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 후로 쪼니워커도 먹고 로얄 살루트도 먹고 집에 안 들어갔습니다. 5일이면 완성되는 찹쌀 막걸리 레시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